안녕하세요. 지난 1일 마침내 내란 전국을 뒤흔들 대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 이것은 단순한 재판부 교체가 아닙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김건희와 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판도를 통째로 흔들 변화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내란 외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민 법안소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 심사부터 1, 2심까지 전담 판사가 맡는다. 그리고 구속 기간은 최대 1년,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 이제 내란 사건은 지연도, 시간 끌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장은 전담 판사와 전담 재판부를 새롭게 임명해야 하며 그 명단은 추천위원회가 검증한 인물들로만 구성됩니다. 즉, 무작위 배당은 사라지고 내란 사건은 전문 재판부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특별법은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은 1심 사건은 모두 전담 재판부로 이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또한 전담 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은 곧 새 판사, 새로운 재판부, 새로운 일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법은 내란 범죄에 대해 사면 복권 감형까지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항소심 3개월, 전담 심사까지 국회가 노린 것은 단 하나. 어떤 정치적 합의로도 내란 사건을 덮지 못하게 하겠다. 재판부를 구성할 추천위원회는 헌재 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전국법관회의 추천 3명, 총 9명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적 개입을 원천 봉쇄한 구조다. 그러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다. 나치 정권의 재판부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한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필요하다면 위헌 법률 심판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파괴 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특별법은 12월 임시국회의 가장 뜨거운 전면전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부터 향후 권력형 사건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지형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한 석 달 외친 것 같은데 특검 2기로 가야 한다. 처음으로 어제 정청래 대표가 종합특검이라고 표현하던데 현재 수사가 끝나거나 아니면 어제도 얘기했던 시한이 만료되는 특검 둘 합쳐서 3특검. 네. 저는 이제 특검 2기라고 표현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종합특검이라고 했더라고요. 이 얘기 직접 들어봅시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최병 순직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동시에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종합특검, 내란 전담 재판부, 그리고 특검 영장을 전담하는 재판부, 법 왜곡죄 입법 다 함께 준비 중인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내란 청산에 대한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우리 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SNS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검 혹은 내란 재판부라는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란 청산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밝힌 거죠. 네. 같은 맥에 이대로 끝내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은 정청래 대표,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특검의 주요 피의자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윤어게인을 제외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한다고 봐요. 이 전두환 일당을 우리가 어설프게 사면해줬거든요. 박근혜 때도 계엄을 기획한 세력이 있었어요. 이번에 계엄 실행 계획은 그때 기획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박근혜 계엄 기획을 했던 군내 세력을 그때도 단죄하지 못했어요. 12.3 계엄은 그렇게 철저하게 단죄하지 못한 과거가 윤석열, 김건희의 사악함을 먹고 우리를 다시 덮친 겁니다.
다시 덮친 겁니다. 이번엔 끝을 내야 된다. 관련 법안 법사위 어제 심사 처리됐다고 하는데 잠시 후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기로 하고, 자,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법 왜곡죄 등이 법사위 일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우리 의원님 한번 모시기가 진짜 어렵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어찌나 바쁘신지. 자, 어제 소위를 통과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지난번에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세게 주장했고 한 17일 만에 처리를 하게 된 건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떤 거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장 전담 2명 이상, 그리고 1심 내란 전담 재판부 2개 이상, 항소심 내란 전담 재판부 2개 이상을 설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란죄로 기소돼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복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하. 사면복권 감형도 제한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면복권 감형 제한이고요. 그리고 그 자수자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형해주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게. 지금 원래 내란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법상.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놔서 자수자백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또 해놨습니다. 소위 플리바게닝을 이제 합법화한 건데 그 대목은. 네. 구속기간도 1년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구속기간도 현행은 6개월까지만 가능한데 이 내란 외환이라는 특별한 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담아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란 관련해 가지고는 1심에 2개 이상의 그리고 항소심에 2개 이상의 재판부를 설치한다. 네. 요 이제 설치한다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설치한다, 어떻게 그 재판부를 구성한다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그 판사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2주 이내에 판사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그 추천위원회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의 판사들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2개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12명을 추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1심에서 만약에 3개의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18개, 이런 식으로 18명을 추천하는 방식. 2주 이내에 2배수를 추천하고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1주 이내에 임명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총 5주 정도가 걸리죠. 그리고 추천위원회가 이제 그동안 논의됐던 것과 조금 다르게 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그동안에는 정치권인 국회가 추천위원회 구성하는데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과시킨 것에서는 정치권은 다 빠지고 대신 헌법재판소장이 3명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3명, 그리고 판사회의에서 3명을 추천해서 추천위원회 9명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지속적으로 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들어오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니까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냐면 기존에 대법관 후보 추천을 할 때 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게 법원조직법에 있습니다. 그때도 외부 위원들이 더 다수가 들어와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법관을 추천해요. 다시 말해서 대법관, 법원에서의 가장 최고 법원을 구성한 대법관도 외부 위원들이 와서 추천을 하는데 그때는 단 한 번도 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위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모순인적 주장이다라는 것이 어제 회의에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법 왜곡죄도 어제 소위를 통과했는데 법 왜곡죄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법 왜곡죄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법인데요. 쉽게 말하면 검사나 판사 혹은 수사관이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왜곡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것을 세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
하거나 범죄 사실을 일부러 묵인하는 경우 이런 것을 법 왜곡죄의 하나의 유형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잘못된 증거를 가지고 일부러 재판을 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우, 그리고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하는 경우,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누가 봐도 판사와 검사가 정말 나쁜 의도로 나쁘게 재판했다, 나쁘게 수사했다, 이런 경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네,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 최초로 70년 만에 이상한 계산법을 적용해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사례, 이런 것도 네. 법 왜곡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공수처장도 만약에 법 왜곡죄가 있었으면은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 왜곡죄를 설계할 때 그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다라고 봤습니다. 실제 법 왜곡죄는 독일이나 뭐 스페인 뭐 등등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독일에서 판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한 것이 들통이 나서 법 왜곡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러면 집행할 기관이, 수사하고 집행할 기관이 공수처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수처법도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이게 사실은 이제 내란을 잘 종식시키기 위한 세트법으로 저희가 세 가지 법을 같이 처리를 한 건데요. 공수처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수처가 현재 판사와 검사를 수사할 때에는 직무상 관련된 범죄라고 해서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데요. 어제 통과시킨 법은 판사와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왜곡죄도 저희가 통과시키면 법 왜곡죄를 새로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판사와 검사의 모든 범죄는 수사하니 당연히 법 왜곡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법조 비리도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 왜곡죄가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본회의 통과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의 목표는, 법사위 기준으로 목표는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네. 12월 4일 본회의를 연다면 그때 본회의에 처리해서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법 왜곡죄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법 왜곡죄가 실제 예. 법안이 통과되고 발의가 되는 게 통과되고 발효가 되면 네. 지기현 판사가 이 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라 범죄를 소급해서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범죄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구속 취소를 풀어준 것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소급해서 처벌하는 건 무조건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건 처벌 못하지만 만약에 지기현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처벌 가능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야기 잘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3대 특검이 금년 내로 다 종식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에서 합쳐서 또 제2의 특검을 하자. 정청래 대표가 어제 2차 종합특검을 의제로 던졌습니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쭉 얘기해온 게,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한 것은 국수본으로 넘겨서 네, 정리를 하면 된다.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검찰, 오랫동안 특히 정치부 기자를 하셨으니까 예, 한 이슈가 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내란 청산 문제는 거의 6개월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란 문제는 네. 이제 1년이죠. 1년 정도. 예, 1년인데 네, 아니 청산 문제는 이제 사법부에서.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서 예, 윤석열을 내년 1월 결심하고 2월 선고하겠다. 네, 그리고 여기에
김건희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많은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지만은 네. 하나 바람직한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반성하고 사과하자. 이걸 이제 예. 장동혁 대표가 무찌르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결심하고 2월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네. 급속히 네. 내란 세력들은 괴멸될 거예요. 중형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포기를 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의중이 굵고 네. 짧게 마치자 하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좀 모범을 시범을 네. 결의를 보여주는 시참가다 이렇게 네.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원래 지규현 판사가 12월까지 끝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1월로 했다가 또 2월로 미뤄진 상태여서 제가 지기현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데 말씀을 못 저희는 지난 11월에 결심을 하고 네. 저희 선고가 12월 26일에 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선고는 2달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국민들 사이에 퍼져 있어서 재판 진행을 보면 이게 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1월 18일이 네. 윤석열의 구속 만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뒀다가는 네. 사법부 꼴을 보면은 윤석열이 또 기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걸어다녀? 그러니까요. 이런 우려와 함께 특히 김건희는 목걸이 네. 뭐 금부치는 발견됐지만은 그것만 받았겠어요? 그러니까요. 현금이 돈이 들어온 것이 그 저수지를 아직 파헤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겨우 한 개 통일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준. 네. 그 외에는 돈 소리가 없어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안 받았겠냐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못 믿고 있어요. 첫째는 사법부를 못 믿고 네. 검찰을 못 믿었지만은 이제 검찰소는 떠났잖아요. 네. 특검에서 비교적 열심히 잘 했지만은 그 최상병 네. 특검 같은 것도 그 구명 로비 네. 한 이러한 것들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제 많은 의심이 쌓여가는데 저는 일단 사법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엄단을 처하는 그런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네. 또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 저는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 네. 국수본에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뭐 12월 정도 되면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1심은 당연히 선고가 나고 그리고 상당 부분의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지금까지 된 거라고는 검찰청 문 닫은 것 요거 딱 하나 있고 사실 방첩사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적 조직에 대해서 거의 해편 수준으로 해체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 명 정도 징계하고 지금 그 여인영 정도가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는 수준이고 이 조직은 그대로 또 연명하는 방식으로 된다라는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비판이 많고 예. 특히 검찰도 네. 선택적 강명을 한 그렇습니다. 그러한 검사들에 대해서 징계, 예. 인사조치를 하지 않는 등 예. 여러 가지가 미진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안규백 국방장관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을 믿어줘야 될 거예요. 개혁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 조직이 원체 방대하고 이걸 또 추스려 나갈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장관들이 네. 조금 몸을 살피고 있지만은 저는 전국적으로는 예. 다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